자, 2023년 올해 음식을 하나만 꼽자면 그거는 바로 탕후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애들 주말에 점심에 마라탕후루 먹고 다이소나 아트박스 이런 데 가서 쇼핑하면서 이제 배 꺼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모끼라고 그 떡볶이 먹고 스무디 먹고, 뭐 거의 이대로입니다. 거의 여기 완전히 이제 요새 애들 국룰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애들도 딱 요 스케줄 그대로 놉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탕후루가 절대 빠지질 않고 그만큼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막 그 화제되는 유행하는 뭐 시의성 있는 이런 것들은 잘 주제로 영상을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탕후루 제가 안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진짜 제 딸들이 이 탕후루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진짜 우리 애들에게 말하는 심정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탕후루를 계속 먹게 놔두면 우리 애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탕후루랑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빠 말 잘 들으래.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의 가스닥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탕후루가 뭐 역사적으로 1000년 전부터 중국 송나라 때부터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언제 정확히 들어왔는지 그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최소한 80년대부터 제가 어릴 때 뭐 성지옥수원 이런 데 가면은 탕후루 팔았거든요. 그거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음식인데 난데없이 왜 우리나라에서 2023년 이제 올해 들어서 떡상하냐 이 말이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저게 예쁘잖아. 그러고 이제 먹을 때 소리도 ASMR 하기가 좋고, 그래서 이제 틱톡, 유튜브 쇼츠 이런 데서 쓰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예인분들도 또 이거 먹는 모습도 요즘에는 자주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들어서 떡상을 했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유 없이 유행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뭐 대왕 카스테라, 뭐 벌집 아이스크림, 뭐 흑당 버블티 이런 거 엄청 열풍 불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슥 가라앉은 이런 음식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탕후루가 좀 억울할 만한 게, 사실은 뭐 이 음식들도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당폭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사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탕후루만 좀 유독 많이 까이는 걸로 올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에 탕후루도 대유행이지만 탕후루 까는 것도 대유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앞에 음식들하고 탕후루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 가지 전부 다 사실은 20, 30대 여성들 중심으로 좀 확산됐거든요. 근데 이 탕후루는 10대죠. 알록달록 하니까 애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에 또 애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고, 그래서 이게 건강에 대한 책임이 좀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탕후루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초딩, 중딩, 자녀를 둔 찐 부모 입장에서 이 억울한 탕후루를 계속 더 억울하게 저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탕후루가 영양학적으로 뭐냐? 자, 탕후루가 뭐 과일에 설탕 바른 거잖아요. 그러면 과일이 뭐냐? 과일이라는 게 뭐 대부분의 수분 빼고, 그 다음에 뭐 소량의 식이섬유 빼면은 뭐 과당이 됐든 뭐 포도당이 됐든 설탕이 됐든 결국 그냥 당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파프리카 안에 콜라가 가득 차 있는 게 그게 바로 과일이다, 이런 표현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안에 당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과일의 겉에 다시 또 당을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탕후루 영양적으로 뭐냐? 당당당 당입니다. 그래서 이 탕후루에 당이 과연 얼마나 들어있느냐? 자, 우리 탕후루 중에 제일 당이 높은 게 바로 블랙 사파이어 탕후루라고 합니다. 요거 한 꼬치에 당류가 25g 들어있어요. 25g. 자, 여기서 근데 살펴보면 이제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많은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얘가 있잖아요. 얘가, 자, 이거 콜라 작은 캔인데 27g. 얘는 더 많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탕후루가 설탕이 그렇게까지 또 많나 싶기도 하다는 거죠. 이 모든 탕후루가 콜라 작은 캔에서 다 커트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당 섭취량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물론 이거 이제 탕후루 2023년의 음식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조사하면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 안에서는 당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자, 이렇게 당이 이제 줄어든 게 20대부터 60대까지는 그런 추세가 확연히 감지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걱정하는 10대, 그 다음에 아이들, 여기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당이 많이 줄지 않았고, 그 줄은 것도 지금 공고 기준에 아직까지 넘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WHO 권장량 10%를 잡았을 때 중학교 2학년 여자애로 치면은 하루 권장량이 설탕이 50g이거든요. 근데 아까 탕후루가 뭐 그렇게 안 많다 해도 25g이면은 또 꼬치 먹으면은 이거 다 차는 거잖아.
그러고 이제 이게 중학생이어서 그렇지 뭐 초등학교 고학년은 40g, 초등학교 저학년은 뭐 30g 미만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설탕을 진짜 많이 먹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우리 10대가 56g 먹고 있어요. 56g. 우리 어른들보다 덩치도 작으면서 당은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요거죠, 요거. 요 스무디입니다. 요거.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국룰이라고 말했던 그 예시에서 보면 저녁이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볶이하고 스무디가 사실은 마라탕으로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당뇨 입장에서만 보면. 그래서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이 떡볶이와 스무디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탕후루는 설탕이 발려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거 위험해 보이잖아. 근데 스무디하고 떡볶이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음식들이라는 거죠. 자, 스무디부터 보면 우리나라 유명 커피 음료 프랜차이즈 그 29개 브랜드에서 각 브랜드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스무디 한 개씩을 뽑아서 그 29개를 평균을 내보니까 그 평균이 65g이라는 거죠. 65g. 그래서 그 65g 가장 평균에 가까운 스무디 한 잔을 뽑아보면 이거 한 잔이 블랙 사파이어 탕후루 2.5꼬 치고 심지어 이게 딸기로 치면은 7꼬치 딸기 탕후루 7개 먹어야 이거 한 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무디가 엄청나고, 자, 떡볶이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떡볶이 5개 먹으면 밥 한 그릇 칼로리입니다. 게다가 그 영양 성분은 전부 탄수화물이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당뇨만 봤을 때, 당만 봤을 때는 스무디 떡볶이가 탕후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애들이 어디서 당을 제일 많이 먹고 있냐 보면, 물론 여기서 이제 2023년 데이터가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사해도 제 생각에는 음료수가 역시 1위가 맞고 그 안에서는 이제 탄산이 뭐 절반 이상입니다. 결국 이제 탄산입니다, 탄산. 그래서 실제 저희 애가 뭐 탕후루 먹을 때도 제가 걱정이 되지만 진짜 많이 사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든요. 그냥 결국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애를 봐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탄산이 역사 전통의 주범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떡볶이, 스무디, 특히 탕후루 올해부터 급격하게 유행하고 있고 이 상승세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탕후루가 당당당당이라고 했는데 이 당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당은 술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당이 중독이 됩니다. 실제로 중독이 됩니다.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 지방간, 간경화, 간암 다 생깁니다. 술하고 똑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이죠. 통풍, 뭐 살찌고 비만되고 요거 술하고 똑같죠.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당을 계속 먹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내장 지방이 쌓입니다. 비만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방간이 되는 거고 이제 피검사에 중성 지방이 늘어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당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최종 종착역은 죽상동맥경화, 이제 혈관이 손상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눈이 멀거나 뭐 다리를 절단하거나 뭐 혈액투석하거나 뇌경색, 중풍, 뭐 심근경색 이런 거 생기는 거죠. 요런 이제 탄수화물에서 특히 이제 단순당, 첨가당, 그다음에 지방에서 이제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 요런 병들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제 죽상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요거 두 개를 모든 뭐 전 세계 지침에서는 이렇게 10% 미만으로 제한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의 메인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 설탕 포화지방을 과연 몇 살 때부터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몇 살 때부터 당뇨를 조심해야 되냐, 몇 살 때부터 성인병을 조심해야 되냐, 혈관 건강을 조심해야 되냐 이거죠. 자, 뭐 10살, 뭐 빠르면 5살부터. 자, 우리는 만 2세부터 2살 때부터 설탕과 포화지방을 하루 칼로리 10% 미만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살 전에는 설탕을 좀 먹어도 될까요? 당연히 더더욱 아니겠죠. 자, 심지어 2세 미만 아이는 10%가 아니라 0%. 아예 전혀 넣으면 안 됩니다. 전혀.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완전 진짜 태어날 때부터 설탕을 제한해야 되냐? 자, 요런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칼로리 외에는 아무런 영양소가 안 들어있는 빈 칼로리 음식이 바로 설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비타민, 미네랄, 뭐 식이섬유 이런 거를 섭취할 기회를 잃는다고 할 수 있고 설탕을 많이 먹으면. 두 번째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제 어릴 때 그 입맛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 진짜로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썩고 뭐 비만 유발하고 이런 거 뭐 당연하고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게 충격적입니다. 자, 이거 먹고 우리가 뭐 비만하고 뭐 이 당뇨 걸려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죽상동맥경화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동맥경화 과정이 있을 때 여기 이제 혈관 1층, 2층 사이에 거품 세포가 들어오는 이 상태를 이제 지방줄무늬, 지방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동맥경화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이게 몇 살 때부터 생기느냐? 진짜 저 이거 보고 충격받았는데, 자, 12에서 14세 아이를 대동맥, 관성동맥을 보니까 65%, 자, 3분의 2가 초기 동맥경화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동맥이 완전히 깨끗한 애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세 아이 과반이 벌써 동맥에 지방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저희 애들이 혈관에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뒷목이 뻐근하던데. 그래서 저게 뭐냐면, 우리가 단 거 먹으면 이가 썩는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데, 자, 단 거 먹었을 때 이가 썩는 그 현상이 우리 아이들의 혈관에도 일어나고 있고 췌장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화 비만이 없이도, 소화 당뇨가 없이도 당을 먹으면 이미 조금씩은 최소한 초기의 형태로는 혈관 손상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그 췌장도 이제 당 스파이크에 계속 시달리면서 인슐린이 쥐어 짜지고 있는 거죠. 당뇨가 안 오더라도. 그래서 혈관은 진짜 설탕 먹는 족족 그냥 무방비로 막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릴 때 소화 비만, 소화 당뇨 요것만 좀 조심하면서 최대한 달달하게 먹다가 딱 성인병 잘 걸릴 것 같은 뭐 20살 때부터 설탕 완전히 딱 끊고 이제부터 조심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어릴 때 술 좀 먹다가 20살 되면 딱 끊을게요,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가져온 지침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 식생활 지침입니다. 자, 근데 미국 식생활 지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요게 이제 미국 농무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데, 요거를 만들기 전에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걀 노른자 같은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를 지워라 이렇게 공고를 하면, 여기 이제 농무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우는 거거든요. 이게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식생활 지침을 제작하는 건데, 자, 요번에 2021년, 25년에 자문위원회가 이제 첨가당 섭취를 10%가 아니고 6%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 자, 6%로 고쳐라 이렇게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농무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쌩깠어요. 그래서 첨가당은 6%로 공고를 받았지만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뭐 말이 많습니다. 뭐 비판도 많고, 뭐 보스턴에 뭐 이런 비영리 단체 연구이사로 있는 뭐 아시카 나이기라는 요 누나가 이제 이거는 산업계 로비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중학교 2학년 요 하루 권장량 설탕이 50g인데 요게 10% 기준이니까 30g이 돼야 맞다는 거죠. 그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은 6%로 하면은 20g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25g짜리 하나 먹으면 초과죠, 초과. 뭐 이 스무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탕후루가 뭐 당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탄산이나 뭐 이런 스무디에 비해서 좀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탕후루만의 어떤 또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가열을 했기 때문에, 한번 끓였기 때문에 이제 당독소, 그러니까 체중 당화산물이 더 잘 생성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고 탕후루가 내과에서는 좀 억울함을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뭐 제 전문은 아니지만 치과에서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뭐냐면 치과에서 정말 안 좋은 걸로 제가 보기에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탑, 압도적 1위. 자, 그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요 충치를 어떤 음식이 잘 유발하느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충치 유발 지수 낸 거를 보면 캐러멜 젤리 이런 게 이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치아에 잘 달라붙어서 충치 유발 지수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자, 요거는 치아에 미끄덩미끄덩하게 좀 달라붙어 있잖아요. 근데 자, 요 탕후루는 이 완전히 막 돌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뭐 탕후루의 어떤 공식적인 충치 유발 지수를 재보면 이건 무조건 1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나마 사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녹여 먹기라도 하지만 이거는 100% 깨먹잖아요. 100%. 자, 탕후루를 녹여 먹는다? 뭐 그렇게까지 탕후루를 먹을 분들이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100이면 100 다 깨먹습니다. 근데 그 깨 먹는 과정에서 또 좋은 아이 때 교정 많이 하는데 이끼 딱 달라붙어서 유튜브 보면 뭐 교정기 떨어지고, 뭐 어르신들 뭐 치아 약한 분들 뭐 금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연예인분들 뭐 임플란트 빠지고 뭐 금리 빠지고 뭐 저 설탕 조각이 찔려가지고 뭐 입술에 구멍 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유튜브 보면은. 그래서 모 치과 선생님께서는 뭐 탕후루가 몇 년만 더 유행하면은 제가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 정도로 치과계에 뭐 그냥 혜성처럼 등장해서 바로 최상단을 찍어버리는 원톱 빌런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 저 본진, 원산지 중국에서는 통조림 여기 있죠. 탕후루 있고 뭐 이거 라티아로 무슨 중국 간식 있고 소세지 뭐 탄산 이런 거 사이에서 지금 탕후루가 5대 불량식품, 5대 쓰레기 음식, 5대 정크푸드로 꼽혀 있다는 겁니다. 자, 원산지 중국에서도 저렇게 먹지 말자고 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제로 탕후루까지 나왔어요. 자,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싶은데 근데 이 제로 탕후루는 결국 이제 이소말트라는 감미료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소말트가 바로 당알코올입니다. 자, 당알코올이 뭔지는 지난 제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좋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소말트라는 게 같은 당도 대비 설탕이랑 칼로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칼로리적인 이점이 전혀 없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게 당알코올이 심지어 변비약으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설사 부작용이 심합니다. 게다가 이제 뭐 이게 인공감미료니까 당연히 장내 미생물 악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탕후루도 의사로서 전혀 이거는 뭐 권할만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뭐 당은 우리가 뭐 2018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섭취량이 줄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통계도 있었지만 진짜 심각한 거는 이제 소화 비만. 자, 소화 비만이 자 10년 사이에 2배 반이 늘었어요. 2배 반이. 정말 이게 폭발적인 성장률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소화 비만보다 더 충격적인 건 소화 당뇨죠. 자, 진짜 이거 충격적인데 아까 10년 사이지만 이거는 고작 4년 사이 1.6배. 자, 이거 10년 기준으로 하면 2배 반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자, 우리 4년 사이에 무슨 선천성 당뇨, 뭐 일형 당뇨, 뭐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게 갑자기 늘리는 절대 없습니다. 4년 사이에 1.6배가 늘었다는 거는 100% 2형 당뇨입니다. 이거는 소화 비만 내지는 당뇨 섭취 그 영향이 맞습니다. 이거는 100% 맞습니다. 그게 진짜 자 10살짜리 애가 이거 당을 찌르고 살아야 된다는 게 진짜 와 가슴이 아프죠 이거는. 자, 근데 더 심한 건 뭐냐? 자, 요게 2022년이잖아. 2022년인데 지금 2023년부터 탕후루는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자, 요게 지금 2023년 1월 1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 2023년 탕후루의 검색량입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대표 탕후루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1년 사이에 10배가 늘었어요. 10배가. 근데 요거 빼고 요 전까지 지금 1.6배가 늘었다는 거죠. 와, 여기 진짜 두렵습니다, 진짜. 그래서 요 대표 탕후루 업체가 요번에 10월 25일에 국정감사에 뭐 소환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소화당뇨 생기는 게 꼭 이 탕후루 매장이 잘못이냐? 그런 식이면은 뭐 콜라 사장은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촬영 기준으로 일주일 뒤면 이제 국정감사 소식이 들릴 건데 거기서 뭐 어떤 건설적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뭐 영국처럼 영국은 이제 설탕세라는 걸 도입해 가지고 실제로 소화비만을 많이 줄였거든요. 좀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뭐 국정감사 한번 불러가지고 다 해결될 건 아니지만 좀 장기적인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 진짜 심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탕후루 결론입니다. 자, 2세 미만은 설탕을 제로로 아예 당을 첨가하시면 안 되고 만 24개월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가이드라인은 사실 10%이긴 한데 더 좋게는 자기 칼로리 6% 미만으로. 자, 그래서 중학생은 하루 30g, 초등학교 고학년은 25g,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루에 20g 미만으로 당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탕후루 시간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탄산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애들 탄산 자제하도록 제일 주의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탕후루는 반드시 한번 먹을 때 1개까지만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약지 반드시 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몇 개까지 먹으면 되느냐? 자, 가능하면 여기서 이제 딸기로 드시고, 자, 딸기 기준으로 하면 뭐 하루에 1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에 1개 이하. 요 애들, 이제 거봉, 귤, 블루베리, 요 애들은 뭐 이틀에 1개까지, 이틀에 1개 이하로 드시고, 나머지 요 애들, 이런 과일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 모듬이나 뭐 탄산까지, 뭐 요렇게까지 다 해서 요 애들은 일주일에 2개 이하로 드세요. 자, 그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새삼 탄산은 진짜 대단하죠. 진짜 엄청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탕후루부터 시작해서 소화의 당 섭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